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K-팝, 한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의 인기, 즉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동시에 한국어의 인기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류의 인기로 해외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종학당은 2007년 3개국 13곳이던 해외 지사가 2017년 54개국 171개소에 이어 2019년에 60개국 180개소, 2020년에 76개국 213개소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 740명에 불과하던 세종학당 수강생도 2021년 기준 약 81,476명으로 110만 배 가량 폭증했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을 때도 한국어 공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급증했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미국의 CNN은 한국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세계로 가져왔다. 한국어는 그 다음일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한국이 K-팝, K-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며 한국어는 중국어를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한류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해 여러 시장과 국가에서 중국어와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경쟁자들을 앞질렀습니다. 세계적인 언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듀오링고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어는 듀오링고에서 7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언어였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가장 많이 공부하는 언어로 한국어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상위권 언어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 수년간 미래의 비즈니스 언어로 각광받던 중국어가 여전히 어마어마한 중국 인구의 순수한 크기 덕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남아있지만 중국어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어에 급격히 뒤처지며 듀오링고에서 가장 많이 학습되는 언어로는 8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듀오링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힌디어보다도 많은 학습자를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어보다 근소하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듯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언어 전문가들과 각국의 교사들은 한국어에 대한 급격한 관심의 증가가 한류 즉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덕분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수출품들 K-팝과 한국 TV 드라마에서부터 제품과 패션 그리고 음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인 문화대국이 된 것이죠. 결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1년에 우리는 모두 한류의 정점에 올라 파도를 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어에서 기원된 20개 이상의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부터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세계로 나아가는 다음 수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 책임자인 주원서 씨는 제가 막 일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국가, 한국, 문화, 사회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더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며 시장성이 있고 더 멋지고 더 매력적이라고 인식되고 있기도 하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에 대한 서양의 해외 언어 연구는 중국어와 일본어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과 2019년 데이트를 친 기생충 그리고 2021년 넷플릭스에 공개되며 가장 성공한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음악 시장의 가장 큰 글로벌 스타인 BTS의 출연과 같은 한국 아티스트들과 감독들의 주요한 성장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바뀌기 시작했죠. 단순히 수치만 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언어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 기관의 한국어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의 수는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4,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어가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배우는 언어들 중 손꼽히기 어려운 언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의 수강생의 증가는 놀라운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어를 영어 사용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의 슈퍼하드 랭귀지로 등재하고 전문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을 달성하는 데 평균 88주가 걸린다고 명시했습니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는 중국어와 같은 비음성 언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음절이 일반적으로 쓰여진 대로 발음된다는 의미인 한글이라고 불리는 음성 알파벳을 따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서 씨는 2015년경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처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국어 학습에 등록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학생들의 수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약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죠. 다른 인기 있는 언어들은 지난 10년간 수강생의 증가가 현상 유지에 그쳤거나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수업에 등록한 미국 학생들은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영향력이 급격히 상승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언어협회에 따르면 이후 2016년까지 중국어 등록자 수는 감소했죠. 이는 미중 관계의 악화와 인권 침해 혐의로 인해 서방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기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미국 고등교육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중국 혹은 러시아 또는 포르투갈과 같은 경제 및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국가의 인식이나 명성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서 씨는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현대 언어대학 평의회에 따르면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고등교육 학생들의 수는 2012년에서 2018년까지 3배로 증가했고 동시에 같은 기간 중국어 학습자의 수는 5% 증가에 그쳤고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같은 몇몇 주요 유럽 언어들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한국어의 새로운 인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류의 급성장에 힘입어 그들의 언어를 홍보할 기회에 뛰어들었었죠. 존 월시는 한국은 한류를 통해 정말로 선진 서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를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그는 이러한 현상을 언급한 그의 책에서 한류는 세계인들의 인식 변화를 토대로 외교, 투자, 교육 및 무역 분야에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높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2017년 수십 명의 한국인 교사들을 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의 유명 언론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한국 교육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설립한 한국어 브랜드인 세종학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전 세계 244개의 학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류와 함께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어에 관심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한국의 교육부는 2017년 보도자료에서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지 학교 교육과정의 한국어 과정은 한국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그로 인해 한국과 해당 국가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서 씨는 한류가 한국어와 같은 것이면 무엇이든 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역적 차이나 계층 갈등과 같은 한국 사회의 뉘앙스들 지나치게 미화하고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단순화는 한류를 바탕으로 한국이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떠오르는 소프트 파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전문가들은 비록 지역과 민족 사이에 특정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추구하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류는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학생들, 즉 영화나 K-팝과 같은 한국 문화에 단순히 관심이 있는 민족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서 씨가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계 학생들은 더 통합적인 이유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살고 싶어 하거나 그들의 지역사회와 가족들과 더 잘 연결되기를 원하거나 그들 자신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뉴욕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부교수인 이지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상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은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한층 더 촉진했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말했죠. 하지만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이 씨는 세계의 다른 지역의 학생들 사이의 차이점도 알아챘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문화를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와 대화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남아시아의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혹은 그들의 고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말하면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국 브랜드의 수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싱가포르 본사를 세우고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유명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편의점 체인인 GS25는 베트남에 18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브랜드들과 대중문화의 확장은 젊은 동남아시아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도록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인들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프리 홀리데이 씨는 그의 학생들의 약 40%가 교환학생이고 대부분이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서울에 몇 학기만 있는 학부생인 경향이 있고 거의 모두가 K-팝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열렬한 팬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의 외국인 대학원생들, 고려대학교에서 전일제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출신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수업에 들어오는 모두가 매우 집중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